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피겨 그 사건이 뭐 증시에 또 큰 악재가 되진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큰 악재는 아닌 걸로 드러난 거죠? 일단은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치를 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장에서의 기술주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복잡한 이해 관계가 좀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가 어떠한 상승 기조가 나왔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럼 트럼프가 어떠한 변수 포인트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기술주들 M7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단연 엔비디아가 있어 왔습니다. HBM이란 AI라는 새로운 물결 안에서 초과 수요가 또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 있었고, 수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에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강력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트리거가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급이 결국엔 나스닥, S&P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대량 매도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높아지자마자 일부 공매도 부분들과 또 순환매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러셀 2000 쪽으로 한번 슉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한 번의 수급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주가 키높이를 맞춰주면서 이제 기술주와 이 러셀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미국장은 단기간에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네. 그동안 못 올랐던 그 중소형 성장주들, 소위 그 러셀에 포함되어 있고, 네. 소위 그 캐시우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들, 돈을 못 버는 네. 이런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M7이 가는 것보다는 이런 그동안 못 올랐던 이쪽이 좀 가겠구나라고 요즘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 부분에서 일단 한번 1차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런 성장성이 좀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단순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PER 수준이 지금 비싸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번 실적이 만약에 더 좋아진다면, 한미반도체도 그런 플로우잖아요. 지금 PER이 뭐 50배, 60배인데 내후년에는 30배까지 떨어진다가 주 포인트인 것처럼 지금 당장 주가가 좀 일부 과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실적이 넘버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 기업을 과연 비싸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도 많은데, 과연 바닥권에서의 이런 기대감, 성장 기대감만으로 실질적으로 그 넘버가 나오는 산업군들을 제치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키도 맞출 거고, 미국 시장은 공매도가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함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은 사실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잖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거 조금 기다리는 사이에 밑바닥에 있는 거 공매도 이제 쇼커버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자금의 큰 쏠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러셀이 이틀 사이에 한 5% 정도, S&P와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자주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 쪽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연속성이 이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주도주적으로 올라왔었던 M7이라든지 기타 대형주처럼 장기적인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은 아마 M7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러셀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는 나오겠지만, 러셀만 올라가고 M7을 필두로 한 뭐 나스닥과 S&P가 무너진다라는 관점으로는 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그 테슬라 네. 오버나이트에서는 뭐
8% 급등했다. 지금은 한 5% 정도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 사건 이후 바로 지지 성명을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오르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대통령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사실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좀 주요 지역에 또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트럼프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애초에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만 그 부분에서 지지를 표현한 게 아니라 좀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제 지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로봇 택시가 디자인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뒤로 밀리긴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량에서의 좀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에 어닝콜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로보택시로 이어지는 그런 라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만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터져 나왔는데, 지금 중국 기업에서 일부 기업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라이센싱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도 지금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처럼 못 갈 이유가 없죠. 게다가 지금 이제 누적된 데이터량으로 봤을 때, 물론 미국 내에서의 하나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보다 자율주행 데이터의 보유량이 많은 기업은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어져 나왔을 때 가장 큰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게 또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쇼티지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데 ESS 사업도 하고 있죠. 지금 메가팩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호주 쪽에서도 요번에 메가팩 성공을 잘 한 상황이고, 지금 기타 지역에서도 메가팩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ESS 시장 자체에서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주력 산업군들 중에서 ESS와 이제 로보택시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 AI도 반영 안 됐고요. 로봇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좀 반영되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로 좀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ESS는 상당히 그 트럼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에서 전력 인프라와 원전이 있거든요. 네. 결국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지금 뭐 태양광과 뭐 원전 이런 쪽을 지금 그쪽 시장과 같이 더불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이런 강력한 성장,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의 엄청나게 강력한 수주 잔고들, 뭐 노이즈가 좀 있어서 주가가 급락은 했었지만 지금 실적이나 뭐 수주 잔고는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트럼프 전기차 하나만 놓고 트럼프와 대립을 할 거다, 트럼프의 정책과 대립을 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부분들이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아침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IRA 이 네. 수혜주들, 그동안의 수혜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혹시나 테슬라도 그것이 만약에 큰 어떤 이권이라면 네. 머스크를 봐서라도 어떻게 그 부분이 트럼프가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원래 계속 주장하던 대로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강압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이벤트나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사실상 주요 지역에 이런 전기차 관련된 공장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혀 안 주는 방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좀 우회해가지고 뭔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철폐 부분으로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이런 좀 성장 부분에서는 영향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들이 굉장히 좀 주요 지역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압박을 해서 그 공장 자체가 가동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가게끔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2차 전지의 발목이 잡는 요인으로 되지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할 때 오히려 뭐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랠리도 많이 나왔고 재생에너지도 정책 자금이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역설로 초반에는 좀 압박을 되겠지만 나중에는 실적도 더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지면서 오히려 2차 전지의 반등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를 지금 바라보실 때 넘버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기대감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추론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배팅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넘버를 굉장히 중요시한 상황이고 또 산업의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이 많이 수급을 깔아놓은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만으로 접근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다. 만약에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한 난 3%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수했다가 깨졌어요. 그럼 손절하고 다시 타이밍 잡아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배팅 계속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내가 채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매매를 하심에서 있어서 그 부분을 잡는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이 변화가 되고 넘버가 나오고 기조가 바뀌게 되면 누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할까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가 아마 자기가 제일 먼저 이제 뭐 다른 바람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커버 엄청나게 낼 거거든요. 그런 거 내면서 그런 거 확인하면서 넘버 보고 숫자 확인되는 거 보시면서 따라가셔도 이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항상 하나요? 제일 바닥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퍼스트업 무버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바닥에서의 뭔가 턴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되 제일 중요한 건 넘버가 바뀌지 않으면 그 기조가 자체가 바뀌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 왜? 2차 전지가 강력한 상승 기조가 나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였나요? 시장이 성장하고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서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었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려면 넘버 부분에서 바뀐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P와 Q가 돌아서는 부분에서 그런 이제 현실적인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나와줘야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단순히 그냥 이거 너무 좋아해서 수급이 몰려서 간 게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의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서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 측정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넘버 부분은 꼭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배터리 3사 있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엔솔. 어떻습니까? ESS 사업의 그 현재 진행 상황.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보다 배터리보다 이 ESS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ESS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자체가 LF 배터리를 이제 앞세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뺏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이번에 삼성 SDI가 조 단위, 1조 단위의 이런 수주가 나올 때 굉장히 시장에서 열광을 했었던 거는 드디어 가격이 아닌 기술력으로 뭔가 다시 승부를 보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대표 종목이죠. 한중의 NC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양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를 26년 양산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지난 12월에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LFP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스만 보시더라도 배터리 업체들에서 뜨거운 이제 ESS에 대한 열풍 이런 거에 대한 뉴스들이 워낙 많이 있었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핫했거든요. 최신 모델들 나오고 관련된 기대감들 막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해서 네. 어디죠? 베트남의 그 전기차 회사도 그 미국에 공장 짓는 것들 뭐 좀 연기했다 뭐 이런 게 아침에 뉴스로 나오던데. 네네. 하여튼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조금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부진한 시장을 ESS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배터리 3사 업체들이 그 정도의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LFP 쪽에서 조금 더디게 한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양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쪽에서 이제 기술력 부분으로 또 부각이 된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커지면 점유율 부분의 일정 부분만 차지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ESS 설치량에 대한 데이터를 좀 들고 왔는데 22년도에 전 세계 ESS 누적 설치량 수준이 43기가와트 수준이었고 23년에는 45기가와트 그리고 올해는 이제 57기가와트 수준으로 조금씩 이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나라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10기가와트였는데 30년 기준으로 가면 미국이 120기가와트 되니까 12배가 성장을 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7배 정도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합치면 지금 이제 요 두 가지 나라만 합치더라도 거의 300기가와트니까 지금 올해 전체보다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이고요. 적어도 10배 이상 시장이 30년에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트리거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ESS 관련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네. 뭐 요새 무늬만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무늬만 리튬주, 뭐 무늬만 무슨 그렇죠. 예. 뭐 여러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좋은 ESS 종목들. 저는 일단은 ESS를 좀 투자를 하실 때 국내에서만 너무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국내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를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미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 1등 회사예요. 근데 보시면은 수주장과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하나의 좀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스로 좀 하나 정도는 좀 차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테슬라까지 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ESS에 대한 설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수주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ESS 내용을 발표한 것도 보시겠지만 이제 분기별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3배 이상, 그러니까 이제 3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작년 대비로 하더라도 3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 데이터 넘버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요번에 나온 실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가지 기업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ESS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쪽에서 ESS 산업과 동시에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좀 같이 묶어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이 차트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데 ESS 증가 속도와 태양광의 속도 증가량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넘버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허브를 만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SDI를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작은 종목군들 뭐 한중 NCS, 뭐 신성 ST부터 시작해서 뭐 서진 시스템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산업의 성장이 나오고 굵직하게 또 이게 연속적으로 30년까지 지금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짜잘짜잘한 종목보다는 항상 큰 종목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네, 대형주 중심으로 해야지 자금도 묵직하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워낙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변압기 쪽으로 봤을 때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상당히 재룡전기 같은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는 20배 올랐지만 HD 현대일렉트릭도 2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장을 잡으시는 게 이게 느려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제일 빠르고 금액도 가장 묵직하게 넣을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 수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양산에 대한 흐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SDI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와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를 기반으로 일단 포탄 15% 정도 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I 한 5% 정도 넣으시고 나머지 5% 너무나 기다린 거 너무 지겹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든 한중 NCS라든지 뭐 신성 SD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 조절하시면서 그 흐름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뭐 2차 전지주들 가운데서 이제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좀 여러 되잖아요. 네. 저희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 트럼프가 되니까 이거 진짜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처음에는 흔들림은 있겠으나 결국은 그게 좋은 것도 선반영이 되지만 안 좋은 내용도 선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럼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뭔가 정신 차려서 해롱해롱하면서 눈을 뜨고 있는데 한 대 또 맞은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빈사 상태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일부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더 때릴 몽댕이가 없기 때문에 뭐 큰 넘버적인 부분에서 진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올해 내내 중에서 가장 많이 기관이 매수한 산업이 어떤 곳이냐? 2차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외국인도 전부 다 매도, 기관도 전부 다 매도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오겠지만 외국인은 매도를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쪽이 2차전지이긴 하지만 기관에서 제일 많이 담아준 게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방어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넘버가 바뀌었을 때는 이 산업 자체 사이클이 크고 또 환경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뭐 전기차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부분에서 2차전지 너무 그렇게 무시하시고 막 지금은 좀 짜증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에 대한 그런 구간은 지나갔다. 오히려 지금 좀 희망을 싹 틔우고 언제 돌아올까라는 그런 시점을 잡아서 내가 딱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2차전지를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